취업 전략입니다. 1분 소개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아직 뭔가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좀 참신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취업 유튜버의 템플릿을 그대로 따랐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뭐 내용은 또 뭘 넣어야 되는 건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103번 탈락하다가 마지막에 탑티어 대기업 두 곳에 연속 합격했는데 결국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썼던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단 왜 이렇게 썼는지 원리만 이해하시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점 기준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면접이란 게 그냥 대화 나누다가 끌리는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 시스템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타입의 질문에서 점수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정답이 명확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으면 10점, 모르면 빵점 받겠죠. 그런데 자기소개는 어떤가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8점 받는데 누구는 좀 잘해서 참신하게 해서 뭐 9점, 10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한 1, 2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자기소개로 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끄러져서 감점을 먹는 겁니다. 겨우 50초 정도로 저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를 어필한다고 해서 면접관이 그걸 듣고 와, 이 사람 진짜 쩌는 사람인데 첫인상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뽑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면접 승패는 3분 안에 결정이 된다 뭐 이딴 말을 하는데 면접도 면접 나름이지 최소한 대기업 면접은요 이미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세팅을 해놨어요. 절대로 인상 좀 마음에 든다고 합격하고 그런 허술한 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죠.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벤처형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는 땡땡 업종 땡땡팀 벤처 인턴을 하면서 갖춘 역량입니다. 당시 대표님께서는 알아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다소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제 역할은 마케팅 전략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 시장이나 대학을 방문해서 잠재 고객 인터뷰를 하며 시장에 대해 파악을 했고 결과적으로 판매 타겟과 프로모션 시기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스스로 정의 내리고 실행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만큼 땡땡 회사 땡땡 직무에서도 스스로 개성과 혁신을 만들어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뒤에 경험에 대한 부분도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냥 전 시장에서 발품판 얘기고 마무리에서도 딱히 대단한 직무 이해도를 어필한 것도 아닌 범용적인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알아서 스스로 일 찾아서 하는 사람임을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역량에도 순위가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현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인성 면접에서 면접관의 심리는 의외로 뛰어난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싫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른다고 표현을 하죠. 요즘 인터넷에 이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땡땡한 사람은 거르세요.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접의 그 채용 시스템은 마치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인 양 예컨대 직무 적성이 뛰어나서 직무에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직장 생활을 해보니 이런 사람이 싫더라, 아 이런 사람이 진짜 극혐이더라, 이게 바로 면접에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정 측면을 기반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긍정 측면을 기반으로 뽑는 포지티브 셀렉션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를 어필하는 게 면접 성패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상에서도 보통 7, 8점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해봐야 2점 더 먹는다고 했죠. 근데 하방으로 내려가기는 쉬워요.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탈락시킬 의도로 0점까지 떨구면서 마이너스 7점, 8점 먹이는 거는 순식간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걸러지느냐를 알아야겠죠. 업무 관련해서 공통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대학에서 해보셨을 텐데 프리라이더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극혐이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월급 루팡이란 단어도 있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어필을 했나요? 나는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할 거다. 일 없어도 시키지 않아도 난 찾아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이 걸을 만한 요소를 사전에 커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는 게 뭐 성공 경험, 성과,
직무 역량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자기 주도성이라고 쓰긴 했지만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여러 가지 들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나는 일을 더 할 거다 라고 어필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끈기나 정신력이 높아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지치지 않고 더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높아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안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눈치가 빠르고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할 만한 굳은 일을 내가 알아서 맡아서 척척 해나간다,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뭐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데이터 분석력.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은 별로고 어필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역량을 잘 골랐다면 이후에는 5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규격에 맞춰서 문장을 구조적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면접 답변은 무조건 두 갈씩입니다.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요거를 키워드로 첫 문장 써줬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을 어떻게 갖추게 됐는지를, 보통 어떻게 배웠는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저는 그렇게 행동한 예시가 들어가요. 상황, 역할, 행동 순서로 써봤고 이게 정석적인 구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어필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적으로 혹은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풀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50초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뻔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 말한 역량이 어떻게 회사에서 발휘될 것이다, 이 회사, 이 직무에서 이렇게 발휘하겠다를 써주는 건데 구체화시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당히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량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면접관이 궁금하면은 알아서 꼬리 질문할 겁니다.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충분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이 이상은 과투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채점 기준표상에서 격차를 더 낼 수 있는 정답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잘해서 합격한 거지 자기소개는 네거티브 포인트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썼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듣던 인사팀 혹은 취업 컨설턴트들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면접을 보고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4년간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수없이 탈락을 했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린 전력을 썼을 때 비로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노하우를 녹인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컨설팅은요, 첫 번째로 인사팀 출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사팀이 지원자들을 걸러버린다는 식의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들은 교과서적으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말밖에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실제 현직자의 시선으로 진짜 통과되는 답변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103번을 탈락한 후에 4년 동안 최상위권 대기업에 2곳에 연속을 합격을 했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제가 겪었고 어떻게 해야 이 탈락을 합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 자소서, 면접만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용 프로세스 모두를 다룹니다. 면접, 논술, 필기, 자소서, 지원 전략, 스펙 쌓기, 자격증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솔루션과 취업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전략의 일부는 한양대 취업 게시판에 올렸었고 추천수와 스크랩수 1위를 기록을 해서 많은 후배들이 합격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컨설팅 안내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는 학교 게시판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